진짜 일본이었던 스페인이 원래 이름 일본에서 스페인으로 이름을 세탁하다. 그리고 대장경을 동국 조선으로부터 가져가다. 세계사에서 인정받는 오텔리우스와 혼디어스 16세기 지도를 보면 카리브해 지역의 쿠바와 히스패니올라, 스페니실라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카리브해 지역이 스페인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오론티어스 파이너스 지도들에서는 이 카리브해 지역에 지판가라는 지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판과 시판고에서 지판가라는 또 다른 지명으로 바뀌어져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판가는 일본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원래 그들을 지칭하는 스페인의 지명인 개판과 시판고를 현 열도 일본의 자리로 그 지명을 이동하여 조작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조작을 위해서 현 열도 짝퉁 일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지명 이동을 한 것입니다. 세계사 조작을 위해서 현재 열도 일본이 지금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16세기 세계 지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기 다른 고지도들을 보면 북미와 아시아 땅이 하나로 붙어 있었고 현재 일본 자리에는 섬 자체가 없었습니다. 동국조선은 북미에 있었으며 일본이라는 곳은 당연히 동국조선의 동쪽 바다의 카리브해와 유럽 해상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의 진짜 일본 이름 개판과 시판고의 이름을 바꾸어서 스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세탁을 했습니다. 그들을 지칭하는 일본은 영어로 지판고 또는 지판가라고 불렀는데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성을 하여 앞자는 S로 정하고 두 번째 스펠링 I를 가지고 위치를 앞뒤로 바꾸어서 하나는 스페인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현재 지명으로 쓰고 있는 사이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종족을 의미하는 히스패냐라는 지명을 현재 중미 지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역사적으로 진짜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미의 히스패니아는 멕시코가 아닌 카리브해에 있었습니다. 이 일본이 역사적으로 동국조선에게 대장경을 여러 차례 구하였고 대장경을 주었다는 기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성종황제 시절에 일본 국왕은 다시 대장경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1482년 이민년 성종 13년 140건 그리고 정민년 명성화 18년 4월 9일 첫 번째 기사예요. 일본 국왕과 이천도왕 하차가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과 재화를 보내주길 요청하다. 중략하고 남념부주 동해로 이천도의 왕 하차는 조선국 전하께 올립니다. 짐의 나라에는 원래 불교의 법이 없었는데 부상과 더불어 통화 이래로 불법이 있게 됨을 알게 되어 이제 300년이 되었습니다. 부상에서 가지고 있는 불상과 경관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부상에는 원래 대장경이 없어서 그것을 얻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귀국에서 구하고자 하여도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음신을 통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듣건대 부상도 원래 귀국의 불법이 전한 것이고 짐의 나라도 부상의 불법이 전해진 것이라 하니 이것으로 본다면 짐의 나라의 불법도 귀국에서 똑같이 동점한 것입니다. 삼가 대장경을 하사하시어 짐의 삼보를 완전하게 하여 주신다면 귀국의 왕화와 불법이 멀리 동에게까지 모조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실 수 있다면 거듭 패백을 후하게 하여 사선을 보내겠습니다.
짐의 나라가 비록 비졸하나 서쪽 끝이 귀국과 인접하여 있는데 야르포라 합니다. 비록 성은을 입고 있으나 걸핏하면 반역을 합니다. 만약에 존명을 받들게 된다면 이들을 정벌하여 그 죄를 징벌하겠습니다. 짐의 나라 사람들은 말을 통하기 어려워서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부상인에게 명하여 전사를 삼았습니다. 권련의 정을 다 갖추지 못하고 이만 줄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진짜 일본 스페인은 부상 유구국을 통해 불교의 법을 전해받은 지 300여 년이 되었고 동국조선이 대장경을 주게 된다면 이 불교의 법이 동에게까지 모두 전파하는 것이며 자신의 나라도 동국조선이 경전으로 동점 즉 점령하는 것이라고 칭송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국이 동국조선 가까이 서쪽 끝에 있고 걸핏하면 반역을 하고 있는데 원한다면 이들을 징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장경을 계속 구하던 일본은 중종 32년의 마지막으로 대장경을 달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1537년 정유년 중종 32년 83권 그리고 계사년 명가정 16년 1월 13일 두 번째 기사에 일본 국왕이 보낸 서계의 내용에 대해 의논하다. 일본 국왕이 사신 동양동당을 보내어 서계를 올렸다. 그 글에 60년 전에 귀국에서 관원이 담배가 와서 산서를 주고 교련을 닦는 이래로 방문을 끊으시니 우리나라에 난리가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또는 왕하가 쇠퇴한 것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까? 하였고 또 대장경을 구합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계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면 중략하고 우리나라는 바닷길로 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신을 보내어 통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태이므로 조종 때에 다만 한 번 도빙하였을 뿐이고 성종 때에 이 형원을 사신으로 삼았으나 중도에 이르러 병으로 숨져서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는 통신할 뜻이 없었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여러 번 사신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웃을 사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물화를 팔기 위한 것일 뿐이며 우리나라 사람은 배에 익숙하지 않아서 왕래하여 교빙을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놈들의 성질은 조급하고 포악하여 바닷길도 막히는 것이 많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장경을 요구했던 일본, 스페인은 대장경을 모두 가지게 된 이후에 더 이상 대장경에 대한 말이나 불경을 구하러 동국조선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조선왕조실록에 새로운 기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서학, 즉 야소교, 예수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의 동국조선에게 있어서 유럽은 일본에 속하면서 서양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꼭 이해시켜 드려야 할 부분이 많기에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그들이 진짜 누구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계사 조작을 위해 이름도 세탁을 하고 지명도 세탁을 한 일본, 스페인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알아야 진짜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었는지 알게 되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이들 진짜 일본, 스페인이 동국조선에서 가져간 불교를 이용하여 어떻게 야서교라는 교리로 바꾸어 만들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